네, 3-2 마지막 대단원 통계 단원입니다. 통계 단원 끝나면은 3-2 과정은 모두 다 마무리가 돼요. 우선은 앞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 한번 문제 볼게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줄기하고 입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변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별량이라고 얘기했죠. 그 별량을 줄기하고 입을 통해서 나타낸 그림을 줄기하고 입 그림이라고 했어요. 10의 단위를 줄기에다 쓰고요. 1의 단위를 입자리에다 써서 표시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1학년 1학기 때 순서상에 대해서 배웠죠? 요거 이런 식으로 x좌표, y좌표 순서상으로 표시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1,3이다. 1,3 점 찍고 a라고 식 정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1-1번, 1-2번 다 풀고요. 옆에 8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89페이지입니다. 통계 첫 번째 소단원의 제목은 대표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표값. 어떤 자료의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쵸? 우리가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당연히 뭐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대표값에는 뭐가 있냐면 평균 내는 거, 또 중앙값, 채빈값 이런 애들이 있대요. 우선 평균부터 먼저 볼게요. 대표값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평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을 봐요. 국영수 가사 5과목 시험을 보는데 너 이번 시험 어떻게 봤니? 할 때 평균이 몇 점이야? 라고 물어보죠.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요. 5과목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눈 거. 이거 우리 평균이라고 해서 내가 본 시험에 대한 대표값으로 우리는 평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평균이 대체적으로 자료 전체의 대표적인 경향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평균이 뭐 80 몇 점이 나왔어. 그쵸? 하지만 평균이라는 건 전부 다 더한 것을 그 수로 나눈 거였잖아요.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100점인데 하나는 막 60점이 나왔어. 그쵸? 또 아니면은 뭐 하나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잘 봤는데 뭐 하나가 30점대가 나왔어. 그럼 평균이라는 게 뭐 평균이 뭐 70점이 나왔어도 내가 이 70점이라는 게 내 점수를 전체적인 거를 대표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하나 못 본 점수 때문에 평균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극단적인 값이 내 점수에 속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평균이 자료의 대표적인 경향을 제대로 나타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네. 보죠. 5명, 모든 학생 5명이 있는데 걔네들 5명이 시험을 봤대. 한 명은 73점, 85점, 77점, 80점 맞았는데 누가 한 명이 10점을 맞았나 봐. 그래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 잘 봤기 때문에 평균이 65점이 됐어. 4명의 점수는 평균 65점보다 당연히 넘잖아요. 하지만 한 명 점수가 평균보다 많이 낮아서 그쵸? 이 자료, 이 집단의 평균이 이 전체 대표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표적으로 대표값으로는 일반적으로 평균을 많이 쓰이는데 그 자료의 값 중에서 너무 극단적인 값이 있을 경우에는 뭘 쓰진 않는다.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진 않는다. 그 외에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채빈값이 있는데 다른 대표값을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번 문제 볼게요. 6명의 평가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평균에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 6명이니까 6분의 11 더하기 17 더하기 19 더하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기로 쓰면 96점 나올 거예요. 답은 평균은 16점이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해? 10명이니까 이거 어떻게 나와? 26 더하기 27 더하기 31 이런 식으로 다 더한 다음에 15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 사람은 계산기 쓰세요. 그 다음에 2-1번. 평균이 6점이래. 됐어요? 8명이 x 더하기 4 더하기 쭉쭉쭉 다 더한 게 평균이 6이니까 우리 x값 구할 수 있겠죠. 됐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야. 2-1번, 2-2번 다 한번 풀어보세요. 다 됐으면은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두 번째 대표값에는 중앙값이 있어요. 중앙값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가운데 중자잖아. 가운데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4, 5, 7, 뭐
뭐 3, 6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가운데 있는 값 7이 대표값이네, 중앙값이네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중앙값으로 대표값을 채우고 싶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별량을 작은 값부터 우선 나열해 줘요. 그 다음에 중앙값을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3, 4, 5, 6, 7이라고 적고요. 가운데 있는 얘가 중앙값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또 별량의 개수가 홀수기에 있을 때, 지금 선생님 5개 말했어. 그럼 중앙값이 딱 7 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 가로 중앙에 제일 가운데 있는 애가 바로 그대로 중앙값이 되는데,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1, 2, 2, 3, 5, 5 해서 6개가 나왔어. 그럼 얘 중앙값은 누가 될까? 얘 맨 끝에 하나 빼고, 맨 끝에 빼고 하면 얘가 가운데가 2개나 있는데 중앙값은 3과 4,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자료에 평균을 구하면 돼요. 2 더하기 3 한 다음에 반땡 나눈 2.5가 이 자료의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고 싶으면 먼저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홀수개일 때는 그냥 그 가운데 있는 애가 바로 중앙값이고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내서 중앙값을 채우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아까 극단적인 점수 10점 같은 거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 평균 내에서 대표값 찾기는 좀 그렇잖아. 이런 걸 때는 중앙값, 작은 것부터 크기 수로 나열하고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 낸 게 오히려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3-1번 볼게요. 중앙값을 나열하세요 라고 했으면 선생님 먼저 뭐부터 해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라고 했어. 1, 1, 4, 5, 6, 7, 8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고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가운데 있는 얘가 뭐가 된다? 중앙값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하고 중앙값 구하여라 라고 나있어. 평균은 어떻게 둘, 넷, 여섯, 7개 7개 다 더해야죠. 더한 것을 뭐로 나눠주는데 7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 더하면 161점 나와요. 그럼 23이 평균이 나오는 거고요. 중앙값은 어떻게 해야 돼? 우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죠. 1, 24, 25, 26, 27, 28, 30.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 하면 되겠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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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있는 값 26 해서 평균은 23점 나오고요. 중앙값은 26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어떤 대표값이 적당할까? 뭐라고 하면 되지? 중앙값이 적당하겠죠. 왜요? 너무 극단적인 숫자 있잖아. 1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평균보다는 중앙값 쓰는 게 더 나아라고 할 수 있겠죠. 3-2번, 4-2번 영상 멈추고 계산해 주세요. 네, 마지막 대표값으로 최빈값이 있어요. 얘도 느낌 뭐죠? 최고 빈도.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애야. 즉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애. 예를 들어서 자료가 1, 2, 3개, 3 하나야. 그럼 자료가 제일 많은 애가 누구지? 2가 3번 나왔으니까 최빈값 2가 결론적으로 이 자료의 대표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3, 3, 5에서 3도 2개고 5도 2개일 때는 최빈값이 뭐예요? 그러면 둘 다 3, 5라고 적어주면 돼. 꼭 최빈값이 한 개일 필요가 없이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대표값으로 최빈값을 쓰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투표가 했어. 그러면 이 A, B, C 후보 중에서 대표가 누가 되면 될까? B 후보가 제일 표를 많이 받았잖아. 빈도수가 제일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값이 제일 높은, 최빈값이 제일 높은 B가 대표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최빈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누가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 있지? 16이 제일 많네. 4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최빈값은 16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6-1번 문제 볼게요. 모자의 크기를 평균, 중앙값, 최빈값으로 나열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뭐죠? 전부 다 더한 것을 그렇죠? 그 수로 나누면 되겠죠? 전체 수는 몇일까?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10개네. 10분의 요거 다 더하면 567이 나와. 계산하면은 평균은 56.7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요. 중앙값은 어떻게 돼?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 2개 찾으면 되는데 10이니까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내면 돼. 가운데 있는 두 수가 56하고 58이 가운데 있는 두 수가 돼.
위에 평균은 뭐가 돼? 그렇죠. 57이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채빈값은요. 빈도수가 제일 많은 애. 누가 제일 많아 보여? 딱 봐도 58이 제일 많아 보이니까 중앙값은 몇이 나온다? 얘가 나오고요. 56.7. 평균은 56.7, 중앙값은 57, 채빈값은 58 정리하면 되겠죠. 됐어요? 어떤 치즈의 모자를 가장 많이 주문해야 됩니까? 이거는 평균 쓰는 게나 중앙값 쓰는 게나 채빈값 쓰는 게 낫겠어? 제일 빈도수가 많이 나온 거를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거를 하루 동안 판매한 양이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거 주문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채빈값을 대표값으로 써서 58을 쓰면 괜찮겠죠? 됐죠? 5-2번, 6-2번 다 푼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개념 체크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칭찬 스티커의 개수의 평균과 중앙값 구해보래. 평균이라는 거는 5에서부터 1까지니까 7분의 다 더하면 28이야. 평균은 4가 나오고요.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1, 2, 3, 3, 4, 5, 10 하면 되죠.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뭐가 될까? 3이니까 중앙값은 3이 되겠죠. 됐죠? 여기서 보면은 평균과 중앙값 중에서 어떤 걸 대표값 쓰는 게 나을까? 얘 극단적인 점수 이런 애들, 치우쳐져 있는 애들. 얘가 더 치우쳐져 있겠다? 얘가 더 가깝네. 10이라는 수가 너무 극단적인 점수죠? 그래서 누구를 쓰는 게 낫다? 중앙값을 쓰는 게 나아.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2번 문제 풀어보고요. 3번 볼게요. 중앙값을 A라고 하고 채빈값을 B라고 한대. 됐어요? 빈도수가 가장 많은 애 쓰면 되겠죠. 우선은 중앙값부터 먼저 쓰자. 가운데 있는 숫자니까 숫자가 전체가 몇 명이야? 20명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여기 맨 끝에 하나씩 앞에서부터 지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중앙값은 얘가 나오겠네. 그쵸? 15하고 16에 평균 하니까 15.5가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채빈값은요. 빈도수가 제일 많은 애, 숫자 제일 많이 나오네. 2배수가 제일 많은 애 쓰면 되겠죠? 누가 제일 많니? 하나, 둘, 셋. 6이 3개나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채빈값은 16이 나오겠죠? A값, B값 나왔으니까 둘이 더해줘서 풀어주면 됩니다. 4번 문제 풀어보고요. 5번 문제 볼게요. 학생 8명에 평균이 7이래요. 그럼 어떻게 나와? 8분의 요거 다 더한 거를 8로 나누면 평균이 7이야. 라고 해서 x값 구할 수 있겠죠? x값 구했으면은 x값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거는 작은 순서대로 배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애 하면 되겠고요. 채빈값은 제일 빈도수가 많은 애 적어주면 되겠죠. 5번, 6번 풀어봐 주세요. 네, 크기 순서대로 이미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중앙값이 8이래요. 없어지고 얘네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을 2로 나눈 게 8이니까 x의 값 구할 수 있겠죠. 풀어봐 주시고요. 9번 문제 얘도 중앙값이 10이래. 됐어요?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어. 중앙값이 10이다 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 가운데 있는 값이 10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의 숫자가 0보다 큰 A의 숫자의 위치는 아직 잘 몰라. 8, 10, 17 이렇게 나오고 A가 어디 들어가야 가운데 값이 10이 나올까? 중앙값이 10이므로 A는 누구보단 커야 되겠어, 우선은. 8보다는 커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값이 10이니까. 그쵸? 그리고 누구보단 작아야 되겠어. 이 17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중앙에 있는 요 값이 1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A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8, A, 10, 17 이렇게 있던가 8, 10, A, 17 이렇게 있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게 2분의 A 더하기 10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A 값도 10이 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평균하고 채빈값이 같대요. 됐어요? 평균하고 채빈값이 같다라고 나왔어. 총 7명을 조사했는데 평균은 어떻게 구해? 7분의 7 더하기 8 더하기 10, 7, x, 7, 6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채빈값은 딱 봐도 누가 제일 많니? 7, 7, 7이 제일 많아. 얘가 6을 하든 8을 하든 10을 하든 7보다 많을 수 없잖아. 그럼 채빈값은 7이니까 그럴 때 x가 방정식으로 해서 풀 수 있겠죠. 11번도 풀어보고요. 14번
중앙값은 대표값 중에 하나이다. 어차피 평균 내고 이렇게 하는 거요. 중앙값은 대표값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대표값에는 뭐 있어? 중앙값, 평균, 채빈값 있잖아. 네, 맞죠? 채빈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존재할 때는 평균 쓰지 않고 중앙값이 더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죠? 모두 같은 경우 왜 없겠어?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옳지 않겠죠? 그래서 옳은 거 고르래. 기억하고 디귿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번까지 이제 다 풀고요. 잘했으면 검사 맞고 개념들을 통해서 유형 문제 조금 더 풀어봅니다. 수고 많았어요.